118일 밤 이야기 호미나자 전일야와는 경주 최부잣집에 300년간 내려온 부의 비밀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호미나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호미나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경주 최부잣집 부의 비밀. 속담에 부자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지요. 과연 그럴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높고 귀한 지위에 있는 인사들이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의 부의 비밀이라는 책을 올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1600년대 초 경주 지방에서 처음 가문을 일으킨 최진립 장군에서 광복 직후 모든 재산을 바쳐 대학을 설립한 최준까지 10대 300년 동안 겁으로 이름을 떨친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입니다. 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양반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되 권력과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바라는 것은 학문을 가까이 하여 지적 능력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사는 일명 생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조선시대에 생원과 진사를 뽑았던 소과에 급제한 것을 일컫습니다. 때문에 생원이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신분상 선비로서 사회적 공인을 받는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이를테면 생진과보다 더 높은 과거에 급제하여 권세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은 마치 작두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절저한 계급사회에서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위는 필요하나 권력까지 가질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대단히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집안을 존경받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 때문입니다. 최부자의 후손들은 이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 부에 대한 욕망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부자집들이 70% 정도 받던 소장료를 40%로 낮추어 부의 혜택이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퍼져나가게끔 하였습니다. 경주 일대의 소장인들이 앞다퉈 최부잣집 농사를 지으려고 줄을 섰으며 수많은 소장인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최부잣집의 재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최부자가 논을 사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인인 전략을 선구자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4.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최씨 집안의 셋째 원칙은 지나가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덕을 쌓고 인심을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선행을 베푸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던 과객들을 통해 최씨 집안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지역의 민심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한 대접을 받았던 과객들은 조선 팔도의 최부잣집의 인심을 소문내고 다녔는데 적선지가 곧 선을 쌓은 집안이라는 평판은 사회적 혼란기에도 이 집을 무사할 수 있게 만든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이후에 경상도 일대에는 부잣집을 터는 활빈당이 유행해서 다른 부잣집들은 대부분 털렸지만 최부잣집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평판을 활빈당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위에 가난한 이에게 후하게 대접하였더니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죽을 목숨이었지만 신세졌던 이웃의 도움으로 남한으로 탈출하여 목숨을 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남의 불행을 치부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정의로운 경제활동을 하라는 뜻도 될 것이며 이웃의 원성을 살리는 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재부잣집은 이웃의 어려움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웃이 어려울 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그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흉년이 들면 수천 명씩 굶어 죽던 시대에 흉년은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이었지만 있는 사람에게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헐값으로 내놓은 전답을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급하니까 흰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그 대가로 팔게 된 논을 말하는 흰죽논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부잣집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진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얻은 인심은 다른 기회에 재산을 늘리는데 오히려 더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금기는 또 있었습니다. 파장 때 물건을 사지 않는다가 그것입니다. 석양 무렵이 되면 장날 물건들은 값이 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부잣집들은 오전에는 절대 물건을 사지 않고 파장 무렵까지 떨이 물건을 기다렸으나 최씨 집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오전에 제값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은 제일 질이 좋은 물건을 최부잣집에 먼저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부잣집의 재물에 대한 철학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어려울 때를 축제의 기회로 삼는 요즘 기업인들에게도 크게 교훈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6.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이웃과 나누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도 사방백리 안에 이웃과 나누라는 것은 그 스케일면에 있어서도 로마 제국 귀족들의 선행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규모입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사방백리를 살펴보면 동으로는 경주 동해안 일대에서 서로는 영천까지이고 남쪽으로는 울산이고 북으로는 포항까지 아우릅니다. 최부잣집은 춘궁기나 보릿고개가 되면 한 달에 약 100석 정도의 쌀을 이웃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흉년이 심할 때에는 약 800석이 들어가는 큰 창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구유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최부잣집에서 1년에 소비하는 쌀의 양은 대략 3,000석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000석은 식구들 양식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 1,000석은 과객들의 식사 대접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석은 빈민 구제에 썼다는 것입니다. 최씨 집안의 이러한 전통은 일대 부자인 최국선의 선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최국선은 신해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을 형편인데 나 혼자 재물을 지켜서 무엇하겠느냐며 곡간을 헐어 이웃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르침이 가훈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 최씨 가문의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조선시대 창고의 열쇠는 남자가 아니라 안방 마님이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만큼 실제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여자들의 전략 정신이 중요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사는 여자들에게 근검전략하는 생활을 강조하는 이 가르침은 자신들에게는 박하고 엄격하게 타인들에게는 후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최부잣집 생활 철학의 진수입니다. 또한 보릿고개 때는 집안 식구들도 쌀밥을 먹지 못하게 했고 은수저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렇게 교육받은 후손들이 재산을 낭비할 리 없으므로 이 교훈이야말로
300년 동안이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의 비결입니다. 최부잣집의 부는 마지막 부자인 최준에 대해 와서 길고 긴 300년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되나 그것은 부의 끝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공헌의 절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84년 경주에서 태어난 마지막 최부자인 최준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에 평생 자금을 지원한 독립운동가였으며 오늘날 영남대학의 전신인 대구대와 청구대를 설립한 교육사업가로서 우리의 근대사에 독특한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당대 거부이면서도 조선 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에 관계하면서 그에게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최준과 그의 둘째 동생인 최화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지난 1990년 최고의 훈장인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최화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 끝에 1921년 35세로 순국했습니다. 그는 노 스님에게서 받은 금언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물은 분뇨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다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입니다. 8. 경주 최부자의 가운 6연 1. 자처초연 스스로 초연하게 행동하라. 2. 대인애연 남을 대할 때 온화하게 대하라. 3. 무사징연 일이 없을 때 맑게 지내라. 4. 유사가면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5. 득이다면 남의 뜻을 깨달아 담담하게 처시하라. 6. 시리태연 실패하더라도 태연하게 행동하라. 예, 아지랑이에 구름 피어오를 예, 징 맑을 징, 담 맑을 담, 싱거울 담. 다음 119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화는 내부 고발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1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ES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